네, 안녕하세요. 이코노미 21TV 부동산 시간이 돌아왔습니다. 이번에는 최근에 굉장히 좀 주요한 이슈가 되고 있는 증여에 대해서 알아보려고 하는데요. 특히 주식시장 예를 들어보면은 주가가 많이 빠지면은 자주 일어나는 이벤트로 대주주들이 낮은 가격에 자기 가족이나 뭐 자식들에게 주식을 증여하고는 하는데요. 이 가장 큰 목적이 증여가액을 낮춰서 증여세를 줄이는 목적이겠죠. 근데 이거는 부동산도 마찬가지일 것 같습니다. 증여 타이밍을 노리던 사람들에게는 부동산 가격 하락이 어떻게 보면은 역설적으로 좋은 증여 찬스가 될 건데요. 특히나 올해 2022년은 증여하기에 또 가격이 하락한 거 외에도 좋은 혜택들이 많다고 하는데요. 요거에 대해서 한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올해 증여가 유리한 그 이유가 어떤 게 있는 건가요? 올해까지는 이제 상속이나 증여시 이제 평가액을 판단할 때 공시가로 판단을 합니다. 공시가는 이제 실제 시세의 한 60에서 70% 수준이거든요. 그런데 이제 내년부터는 상속이나 증여시 평가액을 판단할 때는 공시가가 아닌 실제 거래 사례액으로 판단하도록 개정이 되거든요. 근데 만약에 거래 사례액이 좀 높다고 판단되면 이제 감정평가를 할 수가 있고요. 그럼 감정평가액이나 거래 사례액 중에 선택하도록 하거든요. 그런데 어쨌든 감정평가액이나 뭐 거래 사례액이나 둘 다 공시가보다는 훨씬 불리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까지는 공시가로 증여나 상속 가액을 판단하는데 내년부터는 실제 시세로 판단한다는 내용이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고요. 그리고 공시가하고 시세의 차이가 심각한 경우에는 1.5배까지도 차이가 나는데요. 그렇다면은 당연히 세금도 차이가 많이 날 것 같아요. 또 어떤 점 때문에 올해 증여를 해야 되나요? 네, 지난 영상에서 한번 설명드렸었는데요. 2월 과세 규정이 강화되기 때문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2월 과세 영상을 참조하시면 되는데요. 간략하게 다시 이제 설명을 드리면요. 예를 들어 5억짜리 부동산을 증여를 받은 후에 나중에 팔 수가 있잖아요. 그러면 5억에 증여받은 부동산은 6억에 팔게 되면 양도차익이 1억이 발생하거든요. 그런데 만약 증여를 받고 5년이 지나기 전에 팔게 되면 증여 가액을 이제 취득가액으로 해서 양도차익을 계산하지 않고요. 예를 들어서 증여를 아버지가 이제 해줬다고 하면요. 아버지가 원래 샀었던 가격이 있겠죠. 그러니까 만약 아버지가 3억의 부동산을 샀는데 증여할 때 보니 가격이 5억이었던 거죠. 그래서 5억에 증여를 했는데 아들이 증여받은 후 5년 이내에 팔면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취득가를 5억으로 보는 것이 아니고 아버지 취득가인 3억으로 판단한다는 내용이거든요. 그러면 3억에 사서 6억에 파는 셈이니까 양도세가 더 늘어나겠죠. 지금은 증여가를 취득가로 인정받고 싶으면 증여받은 후 5년이 경과하고 팔아야 되는데 내년에 증여를 하게 되면 10년을 보유하고 팔아야 증여가액을 취득가로 인정해 줍니다. 네, 이게 바로 지난 시간에 들었던 설명하고 겹치는데요. 내년부터 2월 과세 규정이 5년에서 10년으로 강화되는 이 부분이 아마 올해 증여가 또 유리한 이유가 될 것 같습니다. 그리고 현재 또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 규정이 내년 5월 9일까지 1년간 중과하지 않기로 유예된 상황인데요. 이 부분이 올해 증여를 하는 것과 어떤 관련이 있을까요? 네, 증여를 이야기하는데 뜬금없이 양도세가 등장해서 좀 의아하실 수 있는데요. 일반 증여가 아닌 부담부 증여의 경우에는 증여하는 사람의 양도세가 중요한 요소거든요. 그러니까 부담부 증여에 대해서는 조금 이따 다시 설명을 드리고요. 세금 측면에서 먼저 말씀을 드리면 증여하는 사람이 양도세가 중과되는 상황이면 부담부 증여가 오히려 불리하고요. 증여하는 사람이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고 기본세율, 양도세 기본세율이라면 부담부 증여가 더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되는데요. 그런데 이제 앞서 말씀하셨듯이 내년 5월 9일까지는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 상황이잖아요. 그래서 지금은 부담부 증여를 하면 일반 증여보다 세금이 많이 유리합니다. 그러니까 일반 증여, 그리고 부담부 증여를 선택할 수 있다면 양도세가 관건이다. 이런 얘기인 것 같습니다. 양도세 기본 세율 하에서는 부담부 증여가 유리하고, 만약 양도세가 중과된다면 일반 증여가 유리한데, 지금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고 있으니까 부담부 증여를 하면 세금이 줄어든다. 이런 말씀이군요. 그 부분은 뭐 이해가 될 것 같은데요. 그런데 정작 중요한 이 부담부 증여, 이게 어떤 것인가요? 네, 그 일반적인 증여와 차이점은 부동산의 채무도 같이 넘기는 형태의 증여인데요. 예를 들어 10억짜리 부동산에 뭐 대출이나 전세보증금이 6억이 끼어 있는데 이거를 같이 증여하는 형태를 말합니다. 그렇게 되면 10억이 아닌 그 4억을 증여하는 것이 되고 6억은 채무를 양도하는 개념이 돼서요. 해당 부분만큼 양도세가 발생합니다. 그러니까 10억을 증여하는데 6억의 전세 보증금이 있을 경우 그걸 끼고 증여하는 것을 부담부 증여라고 한다. 그리고 10억을 증여하면 증여세가 10억에 대해서 나올 텐데 부담부 증여를 하면은 전세 보증금 6억을 뺀 4억에 대해서 증여세가 나오고 6억 부분에 대해서는 양도세가 나온다. 이런 얘기 같은데요. 그래서 양도세가 높다면 부담부 증여가 불리하고 또 반대로 양도세가 낮다면 부담부 증여가 유리하다는 말씀인 것 같습니다. 근데 이것도 상황마다 조금씩은 다를 것 같긴 한데요. 대략 어느 정도 세금 차이가 날까요? 네, 그 이해를 돕기 위해서요, 이제 증여공제 같은 부분은 빼고요, 단순화시켜서 계산을 한번 해봤는데요. 5억에 취득한 10억짜리 아파트를 증여하는 경우로 제가 계산을 해봤는데요. 만약 10억 전체를 증여한다면 세율이 30%거든요. 근데 누진 공제를 고려하면 2억 4천만 원쯤 증여세가 나옵니다. 그런데 10억짜리 아파트를 전세를 6억을 끼고 증여하는 경우를 계산해 보니까요. 증여세는 7천만 원 정도, 양도세는 9,500만 원 정도 되더라고요. 취득은 이제 5억에 했다고 가정했고요. 아무튼 대략 1억 6,500만 원이니까 7,500만 원 정도가 더 유리합니다. 앞서 말한 대로 증여공제액이나 장특공 등은 고려하지 않았는데요. 대략적으로 봐도 많이 유리합니다. 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제가 역산을 해보니까요. 대략 양도세가 55%쯤 되면은 일반 증여가 유리하고 그 이하라면 부담부 증여가 유리할 것 같습니다. 그런데 다주택자 중과만 아니면 양도세 최고세율이 45%니까요. 일반적인 경우는 대부분 부담부 증여가 유리하다고 생각하면 될 것 같습니다. 대략 양도세율이 55% 이상이면 일반 증여가 유리한데 중과세율이 아니면 양도세율이 50%를 넘을 일은 없으니까요. 부담부 증여가 대체로 유리하고 또 특히 올해는 다주택자 양도세 중과가 유예되고 있으니까 올해 부담부 증여를 하면은 많이 유리해질 것 같습니다. 자, 이 이외에 또 어떤 내용을 우리가 알고 있어야 할까요? 네, 이 부분은 꼭 올해 유리한 것은 아닌데요. 이제 그 최근에 비조정 지역으로 해제가 많이 되고 있잖아요. 그러면 증여 부분도 좀 달라지는 점이 많은데요. 우선 증여 취득세가 조정 지역에서 비조정 지역으로 바뀌면 10% 가까이 내려가거든요. 이런 부분도 이제 고려를 하시면 좋습니다. 그리고 조정 지역에 두 채를 가지고 있으면 종부세 중과가 되는데요. 한 채를 증여하시면 종부세 중과가 되지 않거든요. 왜냐하면 종부세는 세대 합산이 아니고 인별로 계산해서 그렇습니다. 내년부터 증여 가액 판단 시 공시가가 아니고 실제 거래 가액으로 바뀐다는 점, 그리고 2월 공제가 강화되는 점, 그리고 내년 5월까지, 정확히 5월 9일까지죠. 다주택자의 양도세 중과가 유예된 점들이 올해 증여를 할 때 유리한 점으로 작용한다. 이렇게 정리할 수가 있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마지막으로 최근 조정 지역이 해제될 경우가 이런 경우에 증여에 미치는 영향까지 우리가 잘 들었습니다. 이제 좀 있으면 한 달밖에 올해도 한 달 정도
밖에 안 남았는데요. 최근 부동산의 가격 조정도 있고 또 올해 여러 가지로 유리한 점들이 있으니까 원래 증여를 고민하시는 분들은 잘 활용을 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오늘도 대단히 수고 많으셨습니다. 감사합니다.